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매일신문 영상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황의 방한으로 지난 나흘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가 전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에 가슴 따뜻해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교황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한 뒤 모든 한국 일정을 마치고 로마로 출국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황 방한의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입니다. 미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 주민, 용산 참사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의 상처로 인해 평화와 화해가 필요한 인사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교황은 미사 전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한국의 12개 종단 종교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를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환송 인사를 하고 대한항공편으로 로마로 떠날 예정입니다. 청도의 명물로 손꼽히는 솥싸움. 하지만 올해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한국우사회 간의 마찰로 6개월 이상 개장이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결국 두 기관이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면서 조만간 다시 박진감 넘치는 솥싸움 경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와 한국우사회가 솥싸움 경기장 개장을 위한 최종 협약안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과연 언제쯤 공식 개장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두 기관이 각각 청도군 승인과 주주 초기 가결 등의 절차를 순조롭게 밟는다면 이르면 다음 달 말 개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기 전까지 지난 6개월간 협상을 거듭하면서 합의안 마련에 근접했다가 다시 불발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협약 기간이 29년 5개월에 달하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에서 두 기관 다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청도공영공사는 흥행에 성공해 매출액 500억 원에 최대한 빨리 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우사회는 각종 채무로 인해 경영적자 등 내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개장한 솥싸움 경기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솥싸움에 베팅을 가미한 형태로 흥행과 매출 신장이 성공하면서 지난해 우권 매출액 195억 원, 관객 100만 명 돌파라는 성적을 남겼습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휴가철이 끝나자마자 차례상 준비에 나서야 하는 주부들, 이 가계부 때문에 시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마련 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 추석이 일찍 다가옴에 따라 핵과실의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평균 4.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7개 지역, 41개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마련 비용이 전통시장은 19만 3,384원, 대형 유통업체는 27만 4,75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각각 4.4%, 4.5% 상승한 겁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나물류, 수산물 가격은 대부분 하락했지만 사육두수 감소와 계절적 수요로 증가한 쇠고기, 그리고 본격적인 출하기가 되지 않은 햇 과실류 등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많은 해킹 사례로 주민번호 유출 피해가 심각했었는데요.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더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어제부로 만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어제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수집장 삭제 및 파기 기술 지원은 오늘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인정보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빠른 고령화로 노후생활 준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달합니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은 24%, 일본은 22%, 호주는 27%입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합니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검토한 대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 노후 안전망이 더 넓어집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가입하게 돼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처 간 협의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은 어제부터 꽤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적은 곳은 100mm에서 많게는 2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그리고 경북 경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